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바로 내일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되죠.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교묘하게 설계한 여러 가지 덫도 치고 함정도 놓고 그 법안이 특검법안이 표결 처리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민주당은 대대적인 또 선동전을 펼치겠죠. 일단은 그 당정대 회의에서 그제 열렸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죠. 일부 원래는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 20일 전에 이 70%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 정도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민주당과 좌파 패널들은 여론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20일 전의 이야기고 최근에는 이 여론이 거의 뭐 비슷비슷해졌다는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좀 갖는 것이 낫겠죠. 자,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안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신년 기자회견 검토, 김건희 특검법 정면 돌파하나.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데일리안과 통화해서 어제 저녁에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년 기자회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개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아마 1월 13일 이전에 이 기자회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새해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는 만큼 신년 기자회견 시점은 1월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죠.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거부권 행사 직전이 이렇게 보인다. 거부권 행사하기 직전에 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이 이렇게 보인다. 왜 그러냐면은, 자,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결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2 요구, 재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2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이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이것을 법안으로 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5일이면은 내일 처리를 하면은 1월 13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월 13일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 문제가 분명히 이 질문에 포함이 되겠죠. 이걸 직접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질문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얼마나 과연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인가, 이 특검법이.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독소조항들,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부당성을 강조를 하면서 아마 보완책도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열리면은. 보완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현실화시켜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특별감찰관을 둬서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 수석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도록 하는 그 특별감찰관제를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같은 것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는 내용, 이런 것도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쌍특검법의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 공세에 마냥 끌려다니기보다는 반헌법, 반민주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된다. 만약에 그때 13일 이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면 그런 의미가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에, 작년 8월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식 기자회견을 한번 열었지만, 그 작년 11월에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그때 MBC 뭐 시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죠. 그것을 겪으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올해 신년을 맞았는데, 그때도 신년사로 기자회견을 대신했었죠. 자,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풀겠다, 이런 의지가 또 강한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역시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일면 톱을 모두 차지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총선 불출마, 운동권 정치 청산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동아일보는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도 총선 출마 안 한다, 이것이 톱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종합신문이 이것을 톱기사인데, 물론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이걸 또 좀 약간 비트는 기사가 나왔지만은 그것은 시비거리에 불과한 것이고, 자, 여 비대위원장 취임해서 정치 무대에 등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을 해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해야 된다. 개딸과 결탁해서 나라 망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 이재명 그리고 개딸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지 공천을 준다. 세약을 해야지 공천을 준다. 그리고 만약에 세약해놓고 나중에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탈당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총선 구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죠. 취임 일성부터 야당 비난에 점철을, 야당 비난을 하는데 점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끈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이 총선 불출마를 놓고 사실상 다음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속마음 아니냐, 그런 그 해석들도 어제 많이 나왔죠. 이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총선 불출마를 강조하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부각한 것인데,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목표를 차기 대선으로 잡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어제 이 기자회견 같은 거,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을 보고는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도 한번 한동훈의 그 대권 로드맵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총선에 불출마를 하고 대선에 직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를 할 것인가. 뭐 당 대표 경선에 바로 출마할 수도 있고, 뭐 국무총리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같이 도울 수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총선 승리를 이끌고 나서 해외로 좀 가지 않겠느냐. 해외로 가서
더 좀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제 감각을 익히고 그런 방향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물론 이 모든 것은 총선에서 이겨야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앞날이 열리는 것이죠.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세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출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했던 그것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영남의 중진 불출마하거나 하라 이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큰 압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잇따라 나올 수가 있고 연설에 담긴 여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역시 현역 의원 상당수를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어제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그 비판적인 평가를 했죠.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초현실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왜 그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친윤 중진들에게 대한 총선을 앞둔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이 시작이 됐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이번 총선에서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서 배수진을 쳤다. 여기서 이기면은 바로 대선으로 직행을 한다는 거죠.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출마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걸고 내년 총선에 크게 베팅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총선에 승리한 당대표 타이틀로 대선에 직행하려는 것 같아. 다만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대선 도전이 아예 물거품이 될 거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설 직후에 경북 안동 예천의 초선 김형동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1호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마 연설을 보신 분들은 좀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치인들이 해오던 문법과는 달랐죠. 여의도 사투리, 한동훈 장관이 표현했던 그 여의도 문법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왔는데 어제 연설에서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동료시민이라는 표현을 한 10번 썼습니다. 동료시민. 이 동료 시민은 영어로 하면은 fellow citizens 이렇게 되는데 존 F 케네디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연설에 등장을 했습니다. 평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동료 시민 그러니까는 우리 서로 평등하다, 평등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평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개인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명에서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날 기성 정치가는 다른 연설을 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한동훈 장관의 여법을 보면은 책을 상당히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책에서 얻은 그런 합법을 썼는데 자 조선일보 3면 하단에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3면 하단 기사는 한동훈 처칠 명연설과 서태지 노랫말 인용. 처칠의 명연설과 서태지의 노랫말을 인용을 했다. 그때 한동훈 그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이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정치 경험은 없지만 길이 원래부터 있던 길은 하나도 없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가면은 그것이 길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 말은
중국의 그 근대 작가 류신의 고향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처칠 그리고 서태지의 노래 가사를 인용한 말을 연설문에 담았다는 거죠. 10분 분량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작성을 한 연설문인데, 한동훈 그 위원장입니다. 자꾸 장관이 입에 붙어서 제가 장관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1973년생입니다. 그래 X세대에 속하는데 90년대 대중문화의 대표 주자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 노래 가사도 연설문에 차용을 했다. 연설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발표한 환상 속의 거대에 나오는 내용과 좀 그 내용을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죠.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를 인용한 것을 두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X세대 정체성을 드러냈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와 대비되는 인상을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처칠, 영국 총리 처칠의 연설도 인용을 했는데,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실이다. 이 연설 발언을 차용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낄 만하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속사포 같은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거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말은 처칠이 1940년 의회 연설에서 나치에 대한 항전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우고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이 책을 많이 읽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연설은 명문이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연설문을 아주 잘된 연설문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죠. 자, 오늘은 어제는 그 한동훈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뭐 이준석의 날이라기보다 이준석이 탈당하는 날입니다. 이준석이 탈당하는 날. 정말 이제 진짜 짐을 쌉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이준석 오늘 국민의힘 탈당 신당 창당 선언. 한동훈은 어제 특정 사람 만날 계획 없다. 이준석과 선거했다. 자, 이준석이 그런데 원래 국회에서 오늘 뭐 11시에 이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장소를 본인이 3번 출마해서 떨어졌던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고깃집으로 바꿨습니다. 옛 지역구 상계동 고깃집에서 회견을 한다. 그리고 시간도 오후 3시. 한동훈 취임으로 창당 동력 약해져 이런 기사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제 지금 단계에서 특정 분들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해서 이준석을 붙잡는다든가 그런 액션은 전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준석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총선에서 3차례 출마한 다 떨어졌죠. 지역구 서울 노원병 내에 위치한 식당인데 지역을 떠나는 소회도 함께 밝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으로 이준석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함께 해온 이른바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그때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할 때 이준석이 천하용인 그것을 4마리의 마차를 끄는 말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김용태는 탈당
반대하고 잔류하겠다 선언을 했고, 허나와 천하람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데, 허나는 오늘 원래 허나가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들이 있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서 그 장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원래 허나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허나가 소개를 해서 국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상계동 고깃집으로 바뀌었죠. 뭐 속사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허나는 만약에 지금 오늘 그 상계동 고깃집에 거기 뭐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국회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허나는 지금 탈당을 하면은 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날아가 버리죠. 배지가 날아가니까 어쨌든 뭐 내년 그 총선 때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좋은데 배지가 날아가니까는 좀 두춤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그 거의 뭐 나홀로 탈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쪽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준석 홀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죠. 본인이 신당 한다는데 신당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추후 한동훈 위원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손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탈당하고 재합류하는 게 몸값을 키우는 방법이다. 뭐 이준석은 뭐 여기저기 있다가 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전번에 또 유승민 따라서 뭐 바른정당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했죠. 또 그렇게 뭐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체제는 지금 완전히 바뀝니다. 김기현 체제 때처럼 뭐 어떤 뭐 그런 꼼수를 써서 뭐 이준석과 뭐 또 밀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가면 이제 신당 만든다고 했는데, 자, 신당이 과연 될까? 유승민, 이준석의 아버지 친구 유승민도 어제 이 MBC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는 큰데 기조는 엄격해서 신당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준석과 거리를 뒀습니다. 자, 이 한동훈 효과는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지금 새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재명 체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반정카드,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 비명공간위원장. 자, 이낙연이 이낙연도 지금 신당 만든다고 준비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하니 바짝 긴장하겠죠, 이재명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응 방법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명의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한다.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렇게 3사람이죠. 새 총리, 문재인 정부 때 새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은 뭐 당연히 일축하죠. 지금 탈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낙연은 사퇴가 선결 조건이다. 이재명이 사퇴를 해야지 뭔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새 총리 공동선대위원장에 눈길도 주지 않고 있고, 비명공간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해서 비명계의 공간위원장을 맡기면은 좀 이 공천 학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비명계가. 그런 일종의 또 꼼수 비슷한 건데,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것을 시도할 리가 없죠. 본인은 지금 모든 것은 본인이 그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탕평책, 이것은 이재명의 안중에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1면과 5면 기사입니다. 그때 이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민주당 공천 적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 부적격으로 이렇게 뭐 바뀌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정의찬 특보, 이재명의 특보 이야기입니다. 정의찬은 26년 전에 이종건 씨 상해 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는 사건 현장이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 강압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지만,
조선일보가 판결문 1, 2심 판결문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입수한 1, 2심 판결문을 보면은 법원은 당시에 정의찬이 현장에 나타나서 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을 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정의찬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자, 일면과 오면 기사입니다. 일면 그 하단 기사는 고문치사 이재명 척건 정의찬 특보 직접 폭행 조사 지시까지 했다. 오면은 정의찬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옆구리 걷어찼다. 똑바로 조사해 이렇게 지시도 했다. 본인이 그때 한 청년 산하 남청년 강주 전남 대학생 총연합회죠. 남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라고 몰아서 구타해서 숨지게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지만은 판결문에 보면은 정의찬이 그때 남청년 회장으로서 직접 구타도 하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구타도 하고 그 멤버들에게 6명이 그때 기소가 됐는데 똑바로 조사해라 프락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 그래서 똑바로 조사하라니까 또 추가로 또 구타를 하고 그런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정의찬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재명이 정의찬을 계속 감쌀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12월 2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